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현실의 이면에는 때로는 너무나 기묘하고 오싹한 진실이 숨어 있죠. 오늘 밤 여러분을 익숙한 일상 속 비일상의 공포로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폭우가 쏟아지던 밤 한 모텔에서 벌어진 기묘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곳은 한적한 강변에 자리한 작은 모텔입니다. 주인 상호 씨는 며칠째 쏟아지는 폭우에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퍼붓는 빗소리는 그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마치 세상이 물에 잠길 것처럼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늦은 밤 빗길을 헤치고 차 한 대가 모텔 앞으로 들어섰습니다. 상호 씨는 반가움보다 묘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로비로 나섰습니다. 이런 날씨에 어쩌다. 어서 오세요. 방은 비어 있습니다. 네, 며칠 묵을 생각입니다. 재혁이라는 이름의 손님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놀랍도록 무덤덤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 아무런 동요도 없는 얼굴이었죠. 그는 203호실 열쇠를 받아 들고는 말없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폭우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혁은 그 며칠 동안 단 한 번도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창문마저 굳게 닫아둔 채 방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상호 씨는 그런 재혁의 모습이 수상했지만 워낙 외딴 모텔이라 손님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상호 씨를 더 불안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밤마다 재혁의 방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물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가 했지만 분명히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상호 씨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혹시 수도관이 터진 건 아닐까 걱정되어 재혁의 방문을 두드리기도 했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죠. 손님, 안에 계십니까? 방에서 계속 물소리가 나서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상호 씨가 한숨을 쉬고 돌아서려 할 때였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그게 방에서 자꾸 물 흐르는 소리가 나서요. 혹시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으셨나요? 아래층으로 물이 셀 수도 있어서요. 수도꼭지는 잠갔습니다. 하지만 물은 계속 흐를 겁니다. 재혁은 묘한 말을 남기고 다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상호 씨는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재혁의 방 안을 얼핏 보았습니다. 바닥은 멀쩡했지만 방 안 공기가 유난히 습하고 차갑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튿날 밤 상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들려오는 물소리는 이제 환청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았고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다시 203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밤새 잠도 못 잤어요. 방에서 나는 물소리 때문에. 그 물소리, 저 때문에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난다는 겁니까? 손님 방에서 나는데. 지난밤 이 모텔 203호에서 기묘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방 안에 물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잠긴 채 허우적대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상호 씨는 재혁의 황당한 이야기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재혁이 헛것을 받거나 아니면 자신을 놀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호 씨의 휴대전화에서 요란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뭐야? 또 속보야? 하천범람으로 인한 사망자 소식. 어라, 여긴가? 휴대전화 화면에는 모텔 203호 내부가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물에 잠긴 침대와 벽지, 그리고 그 물속에 가라앉은 한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됩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속보입니다. 며칠간 이어진 폭우로 인해 한적한 강변에 위치한 모텔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모텔 203호로 추정되며 사망자는 이 모텔의 주인이었던 상호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상호 씨는 휴대전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뉴스 속보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이름, 그리고 화면에 비친 물에 잠긴 남자의 얼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그 순간 재혁이 조용히 상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호 씨의 손은 너무나 차갑고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재혁의 방에서 들리던 물소리, 그리고 밤마다 그를 괴롭히던 습하고 차가운 공기는 모두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며칠 전 폭우가 쏟아지던 밤
자신의 모텔 203호에서 익사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신은 이미 죽었어요. 저는 당신이 진실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 온 겁니다. 재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우 씨의 죽음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자 상우 씨의 영혼이 모텔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안내자였던 것입니다. 상우 씨는 자신의 손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며 자신이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상우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혁은 또 어디로 향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묘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는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낯선 공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기묘하고 오싹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